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은 그 만화, 네.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또 극장용 애니메이션, 네. 또 실사 영화, 네.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뭐 거인 거대한 거. 네, 네. 그거 보면 뭐 또 만화를 토대로 만드는 영화 중에 퍼시픽 림 같은 거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도 예근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거대 로봇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진격의 거인 제목만으로 보면 그야말로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 가지고 네. 지금 막 그 습격하는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이 어떤 잡지, 네. 만화 잡지에 부록으로 지금 나왔던 그 모양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인기가 대단하죠. 네, 일본에서 인기가 대단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요즘에 우파 성향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문재인을 두고서 이제 문크 예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문크 예고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로 이제 인기를 이제 끌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는 이제 문화 상품의 생산 방식이 뭐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화책으로 나와서 이제 인기가 되면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또 제작이 돼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 뭐 실사 영화로 간다거나 내지는 이제 아예 만화 원작인 것이 이제 드라마로 방송돼서 뭐 또 영화로 다 가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일본에서는 NHK에서 2014년 4월경부터 이제 시즌 1 애니메이션을 이제 시즌 1을 이제 방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2021년 현재 이제 파이널 시즌이 이제 방영되고 있어서 이제 곧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식인 거인이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나 가지고 네. 이제 인류가 네. 이제 거의 멸종되게 생겨가 네, 네. 이제 도망가가 네. 이 방백을 쌓아가 네. 방백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네. 그래서 왜 방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주인공이 네.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자 네, 네. 하니까 또라이 취급을 받는데 네, 네. 이제 그 이 거인이 이제 방백까지 뚫고 들어와가 그렇습니다. 잡아먹고 이렇게 네. 되면서 네. 거인과 대결을 하는 네. 그런 걸 다룬 만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킹콩 보면 네. 원래 그 방백이 있고 네, 네. 킹콩 네. 그리고 킹콩이 이제 방벽 밖에서 네. 이제 희생물을 이제 가지고 가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막 거대한 거인, 뭐 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좀 공포감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당대의 어떤 그 사회상을 이제 또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그 주인공 이제 예렌 예거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의사인 그리샤 예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되냐고 이제 한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거인을 뛰어넘는 훨씬 초대형 거인들이 나타나면서 이 벽을 부수거나 넣어버려서 결국 이제 그 사태 속에서 이 주인공 예렌 예거의 어머니가 그런 거인한테 먹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조에서 조사병단이라는 이제 군대 일종의 군대 입단을 해서 이제 거인을 싸우면서 이제 거인 집단에 대한 비밀 등을 이제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런 예거를 포함한 포함된 엘디아족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을 알고 보니 거인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종족인데. 이런 이 엘디아족 외에 마레 등을 이제 위시한 다른 인류와 이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패전하게 되면서 엘디아의 다수는 대륙을 버리고 이제 섬으로 도망쳐서 왕에 의해서 모든 기억이 이제 지워진 상태에서 벽 안에만 생존만 추구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섬으로 도망친 외에 다른 이제 엘디아인들, 이제 마레 국경에 잔존해 있는 엘디아인들은 이제 엘디아인들은 이제 거인화돼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킨 악마라는 이제 세뇌 교육을 받고 이제 엄청난 차별을 견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이제 섬으로 도망친 엘디아 제국을 공격하는 이제 전사를 활약하는 길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예렌 예거의 아버지 그리사 예거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마레국에 살면서 엘디아 저항 세력을 활동하다가 체포되고 결국은 또 저항 세력의 도움으로 이제 엘디아 제국을 탈출하고 결혼해서 이제 주인공이 예렌 예거를 낳았는데 이제 이 아버지인 그리샤 예거가 마레국에 살면서 결혼해야 낳은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이 지크 예거입니다. 근데 이 지크 예거는 이제 말의 국이라는 그 체제에 아주 순응해서 엘디아인들은 악마고 엘디아인의 저항 활동을 하는 아버지도 결국 이 지크 예거가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말의 국의 저항 세력이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크 예거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이제 엘디아인 뭐 만화적인 설정인 것인데 이제 엘디아인들의 최후의 무기, 최종적인 무기가 뭐냐면 땅올림이라 그래서 이제 초거인들을 이제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아서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엘디아 제국이 가지고 있으니 이 엘디아 제국을 공격해서 이 땅올림이라는 이 아주 최가공한 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시조의 거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적인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지크 예그의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가공할 능력을 가진 엘디아인이 존속하는 한 이제 인류의 평화는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래서 엘디아인의 후손이지만 엘디아인들을 모두 말살시켜야 지구의 평화가 온다고 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 실천해 나가니까 이게 이제 우파 성향의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제 하고 있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없애는 활동들만 하는 것을 신념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이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 인물 중에 지크 예거에 투영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두고서 뭉크 예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애니메이션의 근본적인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에 대한 패러디고 우화라고 보면 되는가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를 네. 다투는 네. 일본에 대한 네. 2차 대전 네. 이런 부분 그리고 2차 대전에 이제 가공할 피해를 당한 부분 그럼 진격의 개인은 당연히 2차 대전에 미국이거나 네. 또 중국 네. 현재 떠오르는 중국 네. 이런 부분이고 일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소모적으로 네. 이제 이 한마디로 싸워간다 내분만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한국으로 보자면 한국 내부의 좌파 우파 끊임없이 싸우는 한국 사람들이 LDI이고 그렇죠. 진격의 개인은 이제 중국이나 네. 뭐 중국 똘마니 네. 저 북한 네.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진격의 거인하고 싸우지 말고 뭐 이제 말의국이나 이런 데 속해서 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네. LDI는 이게 나쁘니까 종자를 없애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중간에 네. 이 뭉크 네. 같은 역할을 문가리가 네. 자크 예거 네. 지크 예거에서 뭉크 예거라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입장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주인공이 예렌 예고는 이제 그런 그 속박을 다 이제 깨 부수고 어쨌든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품에서는 좀 극단적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 주인공이 예렌 예고는 그렇지 않다. 개인이나 집단의 구속하고 있는 모든 속박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는 자유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중간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벽을 승상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벽이 이제 그래도 거인들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결코 절대로 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벽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공포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우리가 스스로 파괴해서 무장 해제를 해서 평화를 이룩하자는 쪽.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살자는 쪽. 아니다. 그 모든 어떤 그 속박을 다 떨쳐지고 인간답게 자유를 누려야 쪽. 이런 각가지 군상들이 이제 작품들에 쭉 녹아 있죠.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내부와 자기의 환경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런 걸 만들어요. 네. 요즘 또 인기 있는 만화 귀멸의 칼날입니까?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귀멸의 칼날이라고 네, 네. 극장에도 했고 네. 또 작년에 일본 영화가 한 20%밖에 안 줄었대요. 네, 네. 한국은 60몇 프로가 줄었는데 네. 그게 귀멸의 칼날이란 만화 영화가 굉장히 기이해서 그렇대요. 어쨌든 만화 속에서 현재 일본이 처해져 있는 시대상을 우화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이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 자기 파괴적 행위, 네. 즉 미국이라는 거인과 네. 또 중국이라는 거인 사이에서 문이 보이고 있는 자기 파괴적 행위, 네. 또 거인들의 일종의 뭐 경비견에 불과한 북한 네. 김정은이에 대해서 문이 보이고 있는 행위. 네. 또 한국과 북한 간에 또 분단이라는 장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이 보이고 있는 행위.
그리고 문이 또 코로나라는 부분을 핑계 삼아서 네. 또 보이고 있는 행위. 그리고 문이 궁극적으로는 좌파 진영의 친북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가 내부에서 독재를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지켜보면서 네. 독재가 진행돼 가는 행위. 네, 네. 이런 게 애니메이션으로 좀 철학적으로 묘사되어도 충분한데 왜 한국에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지 못하고 뭐 스위트 홈이니 뭐 이딴 소리 나오고 자빠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문화 역량의 좀 차이라고밖에는 느낄 수가 없고 또 워낙 이게 그 대한민국도 문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문화계가 너무 정치 편향에 의해서만 이제 좌우되다 보니 뭐 건전한 어떤 예술적 비판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진격의 거인에서도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우파 성향의 젊은이들이 좀 많이 공감하는 게 이제 거인들 중에 이제 사람이 변해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제 이 소수의 거인이 있고 상당수 이제 거인들은 이제 어떤 뭐 척수액 같은 걸 통해서 넣으면 이제 거인으로 바뀌는데 그 거인으로 그런 식으로 거인으로 바뀌게 되면 문해영 아무런 이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 이제 문해영 거인이 돼서 이제 그 실제 소수 거인들이 시키는 대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물어뜯고 공격하고 막 이런 그래서 요즘에 그 대깨문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또 이게 또 유추해서 또 많이 그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일본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 처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벽이 있고 거인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급성장에 의한 어떤 일본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거인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원래 동족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속죄 의식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 일본 내에 어떤 좌우파적인 어떤 국수주의적인 태도도 좀 익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입해서 이렇게 지켜봐도 좀 여러 군상들이 최소한 좀 현실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리들, 그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도 좋은 작품이라고. 자, 이게 한국의 좌파나 문가리가 한국의 역사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실상 없었던 자기들의 환상 속에 나라들을 존재하는 임시정부를 언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고종이나 그 민비나 대원군이야말로 허접대기 외국 세력에게 붙어서 적으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허접대기 나라를 바치고 일제가 주는 한마디로 이 뭡니까 이 하사금이나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거창하게 무슨 역사상에 없는 가상적인 위대한 어떤 이 도덕체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또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해방을 빙자한 건달들도 많았습니다. 상당수 있었던 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좌파들의 억지 도덕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자기 파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학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회를 이렇게 추종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방벽이 되어줬던 미국 같은 이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뭐 항상 옳고 미국이 옳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를 지금 수천 년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나라 중에서 미국처럼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임진왜란 때 보면 이여송이가 이렇게 한국 좀 도와주러 와가 괴롭힌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기가 찬데 미국이 6.25 때 한국을 도와주러 와가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저거 뭐 저가 도시락 싸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뒤에 또 미국이 한국에 무기 주고 미군 주둔시키고 차관 줘서 그 뭡니까 우리가 그 PL 580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미공법 퍼블릭 로우 우리 어릴 때 옥수수 빵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먹은 탈지 분유 전부 미국에서 한국에 원조 준 거 아닙니까? 잉여농산물 처리법에 의해서 왔지만은 어쨌든 우리 어릴 때 굶어 죽는 시기에 그거 먹고 다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전 국민 중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차관 제공에 의해서 한국이 무역도 할 수 있었고 미국의 수출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빨을 갈고 정오하고 배신 때리려고 하고
우리한테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요 근래까지 가장 한국이 가장 최근에 치른 이 한반도 내부의 전쟁에 개입했던 중공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족 살생을 주도했던 이 김정은 일가 이런 것들한테 굽신거리고 그것들을 떠받들고 살고 뭐든 퍼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내부의 정신분열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함을 느끼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LH 공사에서 투기했다니까 이거는 통하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뭐 근본적으로 뭐 당연히 좌파에 대한 공격이나 적개심에 대해서는 저도 둘째가 서러워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정말 이건 기득권층들이 기득권을 오히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우리 내부의 기회주의, 뭐 좌파 기회주의나 위선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부의 기회주의. 그러니까 이번에 참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이 이제 오세훈과 안철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이제 야권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문크 예거에 대한 정말 진정한 타격이 좀 시작이 되었기를 저도 뭐 바람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뭐 부산시장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하고 있는 오안 이 두 자를 봤을 때 과연 그 문크 예거가 대한민국을 옥죄고 엄청난 사람들을 정말 탄압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감옥으로 보내고 할 때 과연 이 오안은 어디 있었던 사람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들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해서 지금 되어 있는 이상 뭐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사람들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산 증식에나 열을 올리고 그 자산 증식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숫자 노름에만 환장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힐링이니 연론이 인생 한 번 산다. 뭐 요렇게 떠들어 샀다가 와 갑자기 몇 년 만에 뭐 영끌이니 비투니 해가지고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이렇게 다들 환장해버리고 결국은 지금 한마디로 도박장의 사장이 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박장의 이 보스 암흑가의 이 사장이 도박장을 열었는데 이 도박장에 이 입장이 잘 안 돼. 입장 제한이 있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입장시켜주겠다. 도박장을 더 지으라 했는데 그놈의 도박장을 지으면서 이제 띵가 먹고 도둑질 해먹고 하니까 그래가 도박장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공정함을 들고 나가 분노하는 싼 가격에 도박하게 해주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소장님 말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는 왜 사소한 일에만 흥분할까?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 국가적 주택 원가 공급 판매를 이야기하면서 땅과 이게 뭡니까? 이 건축비. 건축비. 전부 속여서 도둑질 해먹어서 이렇다. 곳곳에 빈 땅들, 정부나 지자체가 활용할 땅들이 많다. 그걸 가지고 하면 평당 700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했을 때 다들 아무 관심들도 없었지 않습니까? 일부 당원의회는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건축회사들 담아 또 저런 LH 같은 그런 정부 기구의 부패 이런 것들 속에서 싸고 좋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땅들을 정부가 이렇게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거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대단지가 아니라 곳곳에. 그렇게 말할 때는 다 무관심했잖아요. 그럼 지금 난리를 흥분을 하고 불공정이라고 하고 불공정한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지만 내가 거기서 뭔가 로또 하나 맞을 확률만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문제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아니 내가 한 7, 8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블로그에 글 쓸 때부터 대학 입시는 그렇습니다. 전부 학력고사 제대로 시험만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조국 달러고 하니까 개거품 물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그래도 나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 문과일을 포함한 국가가 내 애한테 점수 줘가지고서
좋은 학교에서 선발해 줄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 정도면 충분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 기본적인 분석만 들어가도 스스로 조금이라도 뭐 전문가들 분석까지 필요 없고 좀 기본적인 산수적 분석만 들어가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 금방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하여튼 지금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진격의 거인에서 사실상 거인의 존재는 그냥 상수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수라고 안 보잖아요. 네네. 만화에서. 네. 그러면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거인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거는 그냥 상수로 만들고 변수는 엘디아족 내부에서의 그렇습니다. 다툼이 네. 변수잖아요.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마레국이나 이웃한 나라하고의 네. 문제라든가요.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이 뭔가 LH공사 직원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땅을 사는 줄 몰랐냐?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땅 투기를 하는 줄 몰랐냐? 그 장관 후보 놓은 사람들 보고도 다 알던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패만 없으면, 예? 그래서 제가 토지개발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주택개발청, 하우징 디벨로프먼트 보드 같은 싱가포르에 부패를 없애고 그야말로 순수한 게 가장 낮고 질 좋은 비용으로, 질 좋은 방식으로 주택을 대거 공급을 해야 되는데 땅은 있다, 곳곳에. 신도시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계급품을 묻고 이제사 뒤늦게 비본질적인 부분을 흥분하냐. 진짜 몰랐다는 말이야. 건축비가 진짜로 8,90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땅값이 진짜 그렇게 논을 밀어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데 땅값이 2,30만 원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확인하고 들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막 좀 투기성 높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나도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로 나의 진입 기회만 막지 않으면 나는 그 불공정성이나 불법성에 대해서 눈을 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허위 인식들이 좀 박살이 나와야 제대로 된 어떤 방법들이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한국의 한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더만 비트코인 아무런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주 한국에서는 그래도 석합 좀 되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국가가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기에 대한 합의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 가격인데 지금 6천만 원이 넘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가치라고 보고 다들 이렇게 매몰되냐.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내가 따면 누가 잃는 그렇습니다. 도박판이죠. 네, 우리가 도박하러 가는 거죠. 네. 뭐 주식하러 간다고 해갖고 기업에다가 기업 운영 자금을 대는 건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국가 공인 도박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믿고 장기간 투자해 놓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팔고 하면서 정보 듣고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 전부가 도박판에 빠져놓고 부동산이라는 도박판. 제가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아주 핫한 이제 그 제약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막 몇 년째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놈은 이제 주식 샀다는 이제 이른바 투자자라는 명분으로 전화를 걸어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건 거죠. 지금 주가에 호재가 있는데 왜 회사가 그걸 공개하지 않느냐. 내지는 왜 이런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느냐.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나 사기 전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산 후로는 불법이든 뭐든 할 거 없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니네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원래 도박판에 그러니까. 좀 한장하고 돈 좀 잃은 놈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심리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만연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근데 결코 그러니까 모든 거를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네. 옛날 노무현 때 그렇습니다. 동네 개가지수도 노무현 탓이다 때문에. 했죠. 네. 뭐 얼마 전까지는 박근혜 탓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명박 탓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탓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지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 기득권층의 뭐 장난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 내육 사람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악마성과 그 저열함은
이것은 이것대로 정말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LH 오기 전까지 지난 총선까지도 문을 다 밀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러면 2017년 이후에 압도적으로 물은 부분의 근원에는 아주 없는 사람들은 문의하는 사기에 쏘갔다 칩시다. 내가 뭐 공정하게 하겠다. 집을 두들겨 잡아서 투기하는 자를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쏘갔다 칩시다. 그럼 있는 자들은 왜 해줬을까요? 문이 있어는 저렇게 해도 문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 재산이 뭐 아파트 하나 달랑 갖고 있어서 5억이었는데 이게 10억이 되고 12억이 됐다. 나도 이제 재산을 총 합치니까 10몇 억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쾌감으로 문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목도했고요. 제가 이제 뭐 언제 전에 영등포구에 있는 이제 어느 신축 아파트에 제가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문가리가 집권하면서 이제 쭉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제 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골프 이제 거기가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당연히 이제 처음 이제 골프채를 치시는 분들이 뭐 난리가 나고 결국 이제 그 해당 지역도 분양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시세가 한 2.5배, 그러니까 250% 이제 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집도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하여튼 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러면 그 집을 파신 분들이 그러면 그 자산을 정리해서 이게 아니 뭐 어떤 이제 노후를 이게 아니라 또 이제 또 될 만한 또 곳을 또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또 그만의 이제 대박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모든 것은 문재인 탓이기도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든 우리 마음에 악마가 사는데 그렇습니다. 그 악마에 대해서 문이 한마디로 우리의 악마성을 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를 이용해 왔다. 우리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은 사람일 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예요. 결국은 저도 막 고전적인 그런 내용들, 뭐 제일 유명한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부처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나에 대한 성찰, 나의 어떤 악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결국은 이제 뭐 다시 돌아와서 징조의 겨인에서도 결국은 이제 지크 예거와 예렌 예거가 배달한 형제가 다른 길을 가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동일한 어떤 동일한 측면의 동전의 앞뒷면자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이 훨씬 넘도록 하나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거듭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들, 뭐 보통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내재해 있는 그런 악마성을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좀 비판을 하고 좀 스스로 성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예리한 칼날들이 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내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옳게 가는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옳게 가는 길은 알 바 없고 그렇습니다. 당장 내 앞에 당장 뭐 내 집값 오르고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이 몰두한 탓이 아니냐. 그건 우리 사회의 상류층일수록 더 그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내부에 악마는 없었는가 한번 그것도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